도대체 이 계좌들에서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수익률이 적어도 5배 이상 높았을 거예요. 수익률 하위 10% 꼴찌 계좌들을 보니까 그냥 현금만 넣어놓거나 예금만 들어놓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였다고 합니다. IRP 계좌에 있는 돈을 굴리는 가장 핵심 시크릿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IRP, 연금저축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계좌를 만들긴 했는데 도대체 이 계좌들에서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저 황나이가 이 재테크 왕 초보자분들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IRP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IRP는 노후 자금을 위한 계좌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 있게 막아놨고요. 안전자산은 최소 30%는 무조건 넣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자산은 30% 이상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100%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위험자산이고 뭐가 안전자산이냐?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위험자산이고요. 50%보다 낮으면 안전자산입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기업이 망하면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퇴직연금에서 굴릴 수 있게 나라에서 허락하겠냐고요. 그래서 개별 주식 투자는 못합니다. 대신 위험자산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 같이 시장 지수를 추종하거나 AI나 2차원지나 빅테크 같이 한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주식형 ETF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만든 주식형 펀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받는 리츠,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서 이 통행료 수익을 받는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딱 ETF만 볼 겁니다. 왜? 최근 고용노동부가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RP 수익률 상위 10% 계좌를 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ETF 비중이 무려 80%였다고 합니다. 80%. 그러니까 위험자산 70%는 당연히 다 ETF에 투자한 거고요. 안전자산마저도 ETF가 섞여 있는 상품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익률 하위 10% 꼴찌 계좌들을 보니까 ETF 비중은 고작 36%에 그쳤고 대부분은 그냥 현금만 넣어놓거나 예금만 들어놓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ETF가 IRP 계좌에 있는 돈을 불리는 가장 핵심 시크릿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개별 주식과 다르게 특히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디서 뭐 전쟁이 터지거나 하면 잠깐 급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길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모든 자산은 결국 우상향한다고 했잖아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위험자산이지 결코 위험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 고수들은 IRP에 있는 돈을 거의 다 ETF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전자산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은행 예금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상품들이 IRP 계좌용으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뭣도 모를 때 IRP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신한은행 예금으로 묶어뒀었는데 30대가 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때부터 IRP에 있는 돈을 전부 다 S&P 500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적어도 5배 이상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둥이들은 절대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밖에 안전자산으로는 제가 항상 큰 목돈이 생기면 꼭 묶어두는 발행어음이라든지 채권형 펀드 ETF, 채권 혼합형 펀드 ETF, EAB, GIC, TDF, MLF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 아프시죠? 역시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IRP 투자 고수들을 따라 해서 수익률 대박을 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채권 혼합형 ETF예요. 네, 맞아요. 또 ETF입니다. 그런데 채권이랑 혼합된 ETF이기 때문에 그냥 ETF랑은 달라요. 왜냐면 제가 주식 비중이 50% 미만이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도 사람들이 ETF에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꼼수를 쓴 거죠. 안전한 채권을 최소한으로 5-60%만 딱 채우고 나머지 40-50%를 다 ETF로 꽉꽉 채워서 채권 혼합형 ETF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자산 30%에 채권 혼합형 ETF로 투자하면 계좌 전체 ETF 투자 비중을 85%까지 높일 수 있어요. 왜냐면 위험자산의 70%, 안전자산 30%의 절반인 15%를 더하면 85%니까 이게 바로 투자 고수들이 ETF 투자 비중을 80%까지 높인 비결이거든요. 그럼 라인이 이제 ETF가 가장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IRP 계좌 안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ETF만 해도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어요. 도대체 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2배, 3배 레버리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선물이나 달러나 가상화폐 ETF는 당연히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노후 대비용으로 절대 never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미리 막아뒀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 돈을 굴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해서 워렌 버핏마저도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신의 유산의 90%를 몰빵하라고 할 정도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위험 자산으로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라인이 왜 미국에만 투자를 해요? 요즘 국장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수익률 보면 이 S&P 500에 계속 우직하게 돈을 묶어두는 게 정말 바보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번에 이란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어땠죠? 전 세계에서 시장 지수가 가장 많이 폭락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었어요. 진짜 하루 만에 700포인트가 빠져서 12%가 넘게 빠졌거든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가 12%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어땠죠? 물론 전쟁이 터졌으니까 하락은 했지만 굉장히 하락폭이 작았어요. 왜? 전쟁이 터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돈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 달러랑 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막상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은 아시아 국가들이고요. 오히려 미국에 돈이 몰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대, 60대, 70대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시장이라고 믿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 맞아요. 무엇보다 코스피랑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굴려도 세금이 어차피 0원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IRP랑 연금저축 계좌에서 얘네들을 굴리냐고요. 중간에 인출하면 안 물어도 되는 기타 소득세 15.4%를 내야 되고 나중에 55세 지나서 빼도 연금소득세 그거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장은 절대로 IRP나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IRP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저 역시 코스피랑 코스닥은 그냥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70%를 전부 S&P 500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안전자산 30%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100%다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다 S&P 500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인이 반대로 30% 안전자산은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원래는 사람들이 IRP 계좌는 무조건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게 맞지 하나의 교과서 불문율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좀 더 안전한 S&P 500에 비중을 50~60%로 많이 두고 나스닥 100에 한 30~40%를 투자해요. 왜냐면 제가 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은 훨씬 더 변동폭이 큰 대신 상승장이 오면 S&P 500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좀 더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률을 확실하게 올려주니까 안전자산으로 채권에 나스닥 100을 혼합한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AI 거품론 들어보셨죠? 빅테크들이 돈을 막 천문학적으로 쓰는데 매출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니까 나스닥 100 수익률이 작년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갑자기 어디서 전쟁이 터지고 관세를 때렸다 안 때렸다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금에 돈을 넣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국제금 시세를 추종하는 금채권 혼합상품의 안전자산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란에서 전쟁이 터지고 계속 빅테크들 주가가 빠지고 횡보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잘한 선택이었구나 했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트럼프가 집권하는 현 시점에서 선택한 상품이고요. 다음 미국 대통령
대통령이 누구나에 따라 혹은 AI가 본격적으로 돈을 막 쓸어 모으기 시작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며 바로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상품을 다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이렇게 IRP랑 연금저축 계좌에서 돈을 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꼭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